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어제 밤에 9시간이나 회의를 한 끝에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의결을 했습니다. 물론 제명을 당한 건 아니고 이거 최고위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제명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건데 일단은 제명 뭐 맞는 판단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불가피하죠. 불가피하다. 정당으로서는 저 정도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네. 그냥 단순한 의혹 제기만이 아니고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그 법률적 문제가 결부된 사안인데다 정당으로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뭐랄까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네. 선거 앞두고 공천원금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들은 사라진 관행일 거다라고 믿었던 돈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아무리 전직 원내대표고 대통령이 신임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론이 거의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는데 저걸 방치해둘 수 없죠.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전직 원내대표라는 것 때문에 강선우 의원처럼 칼같이 처리하지 못하고 좀 미적된 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다른 지금 의혹도 받는 거 아니에요? 김병기가 들고 있는 그 황금폰, 뭐 블랙폰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도 좀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저는 제명 불가피했다고 보고 당사자가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막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려가지고 자기는 뭐 제명당할지언정 자기 발로는 안 나간다. 망부석이 되겠다. 예, 뭐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냐 하고 있는데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재심 신청하면 뭐 60일 내에 그 윤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다른 기관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윤리심판원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사실 딱히 달라질 이유가 달라질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는 게 가능성이 아니라서 전혀 없다고 보고 그리고 아마 처리 시점도 신속하게 할 겁니다. 저는 이의 신청 제기하면 재심 제기하면 일주일 내에 결론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이거 가지고 오래 끌면 끌수록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더 부담이 되고 악재가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재심 신청을 7일 안에 할 수가 있고 재심 신청을 하면 60일 안에 그거를 다시 이제 재심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럼 본인이 일주일 끄면 그 다음 주에 결정하면 2주 내는 결론 나는 거죠. 2주, 한 2, 3주. 늦어도 3주까지는 결론 날 것이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김병기 의원이 2024년에 총선 시기에 그 예비후보 검증위원장 할 때 그 본인 동작구 거기 의리죠? 동작을에 본인 셀프 공천. 셀프 공천하면서 자기 경쟁자 그 후보자를 컷오프 시켜요. 컷오프 시켜 이 사람이 바로 이의 신청합니다. 그 다음날 바로 기각해요. 그 제가 볼 때 이번에 재심한문천에 가볼 때 그 다음날 바로 기각했대. 그게 그게 바로 거예요? 인생의 업보라는 겁니다. 인생의 업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씀드리고 저는 뭐 박원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뭐 술 한잔 한 김에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당이 저런 건 좀 민주당한테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어떤 거요? 신속하게 자를 땐 자르잖아요. 물론 이제 당사자가 저항하니까 이 다음에 판도라 상자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김병기 의원이 저항이 간단치가 않잖아요. 절대 지금 굴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어떻게 더 큰 파장이 생기고 더 큰 무슨 리스크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뭐 그 당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어찌됐든 이 민주당이라는 당은 막 하다가 처음엔 막 쉴드를 치는 것 같다가 여론이 안 좋다 싶으면 바로 잘라요. 그런 건 있어요. 신속하게 전격적으로. 그런 거 좀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당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 확정이 되고 1심에 나왔다. 그리고 뭐 한덕수, 이상민 이렇게 1심에서 판결 다 받았다. 그러면 다른 거 몰라도 우리 당이 살려면 그런 윤석열과 그 계엄을 지지하고 옹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처리는 차치하더라도 당에서 정당에서 윤리위원회 그 징계라는 게 정치적 징계잖아요. 정치적 징계 쫓아내든가 해야죠. 제명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탈당을 이미 하긴 했지만. 아니 탈당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이 아니라. 윤을 추종하는 무리들. 추종하는 무리들. 그렇잖아요. 지금 고성국이도 들어왔다 그러고. 전환길이 이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한테 또 지시를 내리면 각 당협별로 그 이른바 그 계엄을 옹호하는 당원들은 좀 속간해서 좀 숙청을 했으면 좋겠어. 그게 가능해요? 뭐 안 가능하지.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건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몇 대표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제가 다른 걸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분에서 저 계엄 났을 때 을사오적이라고 했었는데 2025년 을사년에 우리 보수를 망친 오적을 생각하면 손에 꼽히는 5명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다 건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공천왕국도 굉장히 추악한 범죄지만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계엄에 동조하고 계엄을 옹호하고 계엄이 잘했다고 하는 건 더 큰 죄일 수 있어요. 그럼 그 정치적 징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좀 그런 이런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드네 지금 술 한잔 먹으니까. 근데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을사년 5적에는 포함 안 돼 있지만 네. 병오년 5적에는 네. 당대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서 아하, 네. 그거 어떻게 하겠어. 자기가 자기 목을 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지금 장동혁 당대표는 을사년에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했어. 네. 그때 같이 결의했던 한동훈 전 대표 목을 치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장동혁 이야기가 아니라 늘 김근식 교수님이 바라는 대로 당이 운영이 안 돼요. 반대로 돼 항상. 그러니까 우리 꼰대 리더십으로 계속 쓴소리만 하다 가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민주당이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네. 그 2023년도에 당사자들이 탄원서를 냈는데 네. 그게 그 윤리감찰단으로 안 가고 그냥 김병기 손으로 다시 가서 셀프 면죄부 주고 셀프 공천하고 이거는 이제 없애버리고 지금 탄원서도 못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당대표실에 제출을 했는데 당대표실에서 그냥 바로 김병기 당시 공직후보 자격심사위원장한테 바로 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밖에 추정이 안 되잖아. 그러면 당대표실에서 내용도 안 보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워낙 투서 같은 게 많이 들어오니까 알아 처리해 이러고 줘버렸든가. 네. 아니면 내용은 봤는데 김병기를 칼로 써야 되니까 이 정도는 묻어두자. 후자지 뭐. 후자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게 휴먼 에러지 시스템 에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스템 에러네요. 시스템 에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이렇게 네. 되면. 그런데다가 당시 당대표가 지금 대통령이에요. 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대목을 덮고 넘어가려고 하더라도 야당이 이거 덮고 넘어가게 냅두겠습니까? 계속 이거 가지고 꼬투리 잡을 거고. 물론 야당에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있기 때문에 네. 여당으로서 그 점이 매우 다행인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다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 잇따른 민주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구설과 사건 사고 돌이켜보면 많아요. 네. 강선우 의원이 갑질 논란으로 장관 후보자에서 탈락했죠. 그렇죠.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보좌관 명의로 주식 투자하다가 그것 때문에 제명당했죠. 네. 최민희 의원 갑질 논란 나왔죠. 문진석 수석하고 김남국 비서관하고 훈시기영. 현진우나 네. 훈시기영 현진우나 이거 거론됐죠. 그리고 장경태. 장경태 성희롱 사건이 있었죠. 네. 그리고 김병기, 강선우 또 네. 터진 거예요. 근데 이게 통상의 시절 같았으면은 여당이 박살납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덮이고 있는 이유는 야당을 잘 만나서 덮이고 있는 거예요. 네. 야당이 그냥 자중질환 이게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네, 그리고 뭔가 이게 민주당의 악재가 부각될 만하면 네. 장동혁 대표가 나서가지고 계속 이걸 툭툭 끊어버리잖아요. 네. 그런 거지 여당 스스로 우리 시스템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개개인들의 부적절한 일탈이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고 스스로 문제를 축소하고 이럴 게 아니다. 네. 심각하게 봐야 된다. 네, 심각하게 봐야 되고 저는 정청래 대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 네. 당 내부적으로도 단도리도 하고 경고도 하고 해야 될 문제. 이러다 큰 사고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아까 말한 그 김병기 의원이 그냥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 결기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좀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게 그냥 저렇게 마무리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 양반은 통상의 정치인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민주당에 있는 다른 분한테 이렇게 들어보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뭘 갖고 있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네. 그분이 정치적인 상식과 정치적인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갑질들 하죠. 그 열 몇 가지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13가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 없이 하는 정도면 그런 공감 능력, 정치적 공감과 정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대충 정치적인 상식과 공감이 통하는 사람은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게 해서 나가겠다. 또는 살아서 돌아와서 그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도 잔인합니다. 내가 내가 우산은 피하긴 하지만 네. 우산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나는 내 발로는 걸어가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이게 그냥 이걸로 끝나지 않는 상황이 더 확대돼서 네. 김병기 의원 스스로가 어떤 리스크의 어떤 이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지금까지는 보지도 못한 뭐라 그래 보지도 못한 캐릭터. 캐릭터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는데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13개인데 이거를 못 나간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저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 때문에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랑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만나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김병기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만약에 수사가 미진하면 우리가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거는 왜 이렇게 갑자기 공조를 하는 건가요? 저는 뭐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준석의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 장동혁은 한동으로 치려고 하니까 이준석을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 뭐 네. 다양한 정치 공학적 분석은 가능하겠으나 네. 뭐 이렇게 술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야당인데 둘 다 야당이고 이준석 대표가 우리가 국민의힘 아닙니까? 거기서 윤석열하고 싸워서 이제 나가서 따로 차린 당일 뿐이지. 그러니까 네. 같은 야당이고 같은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의 김병기 의원 사건이나 강선원 사건이나 아니면 통일교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는 공동 보조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네. 그건 뭐 그 자체를 가지고 정상적인 야당 정치의 연대와 협력의 과정으로 봐야지 거기에 지나치게 정치적인 공학과 부여하면? 정치적 술수를 분석하는 것은 네. 저는 좀 오바라고 봅니다. 아하. 오바라고 봐요. 장동혁 대표랑 이준석 대표 만난 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야당 대표들이 만나서 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 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은 훨씬 더 결기가 높아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관심이 여전히 다른 데 있어 보인다. 네. 이런 생각이 다른데? 들고요. 당내 문제나 이런 데 관심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확실히 영민한 게 네.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가 흔들리고 틈새가 커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본인이 본인 방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 국면을 주도하겠다라고 네. 해서 나선 거고 어떻게 보면은 세 당 있는 당대표하고 107석 있는 당대표가 같이 만났는데 흐름은 이준석이 주도하는 걸로 보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발표도 뭐 앞서서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데다가 그 국민의힘의 전임 대표잖아요. 네. 나이는 젊고 그렇죠. 당에 지금 있지는 않지만 후임 대표한테 한 수 가르쳐주는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약간 그런 모양새로 보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뭐야 이게 뭐 107석이나 있는 야당 대표가 저 3석짜리 당 대표한테 끌려가가지고 뭐 이런 반응도 있고 또 한편은 전환길이 난리가 났어요. 네. 저희 제2의 한동훈인데 이준석이는 그 이준석이하고 마주 앉아서 뭐 하는 거냐. 이랬더니 또 고성국 박사가 네. 고성국 씨가 뭐래요? 연대까지는 안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일종의 당원 가입한 고성국 일종의 그분은 윤어게인의 신경안정제 노릇을 하고 있고 가관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네. 가관인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로서 손해날 게 없어요. 네. 물론 이제 그 부담은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이고 여전히 계엄 내란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한데 거기하고 손잡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네. 개혁신당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연대일 뿐이다. 네. 지방선거는 아니다. 연대 아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보여요.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결국엔 지방선거 때 손잡을 거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조국혁신당을 계속 같이 하자 포함해서 했는데 뭐 계속 조국혁신당한테 반응을 안 하겠다 그러는데 네. 계속 스토킹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굳이 이걸 희석시키려고 네. 이제 스토킹을 하는 선거연대. 거예요. 근데 저는 조국혁신당이 대응을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제주 흑돼지 간장 불백 1kg 16,900원, 고추장 불백 1kg 17,800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맛도 좋지만 몸에도 좋은 100% 국내산 오리로 만든 오리 간장 불고기, 오리 고추장 불고기는 각각 1kg에 19,900원에 무료 배송해드립니다. 맛있고 푸짐한데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저렴한 불고기 4종 세트를 지금 바로 마켓단위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뭐 이준석이 싸가지 없이 무슨 문자 보내가지고 보냈나? 어쩌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뭐 그렇게 싸가지 없지도 않고 공손하게 보냈나요? 문자 장동혁 물어가지고. 대표한테도 똑같이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조국 대표한테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이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조국혁신당은 범야권도 야당도 아닌 범여권이고 네. 형님이 허락하는 제3정당일 뿐이다 라는 거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제가 조국 대표였으면은 네. 그렇게 안 해요. 저 갑니다 그 자리에. 면전에서 장동혁을 깨버리죠. 네. 무슨 뭐 내란 옹호하고 여전히 윤어게인 하면서 그럴 자격이 있냐. 하려면 똑바로 해라. 근데 이 정치에서 이 정치 무대에서 사라져버렸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저 뭐 이중대라는 게 이 과정에서 그냥 확인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허락하는 비판만 가능한 거예요. 조국혁신당.
그래서 어찌됐든 셈법으로 따지면 아직 뭐 결론이 나온 게 아니지만 이준석이 득점했고 네. 장동혁 대표는 어정쩡하게 거기 끼어가지고 이러고 있고 조국혁신당이 제일 마이너스? 어떻게 보면은 어허.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보여요. 점수를 잃었다. 저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이제 그 정체성의 혼란 네. 그리고 이제 윤어게인 세력이나 윤석열 부부와의 관계 설정이 아직도 그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 한계를 지금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연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색안경을 낀 분석을 할 수가 있죠. 네. 극우 쪽에서는 저놈은 한동훈하고 똑같은데 왜 손을 잡냐라고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중도 쪽에서는 아니 장동혁이 아직도 계엄에 대해서 태도가 불분명한데 왜 연대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본래 그 중간에 서 있는 게 그런 애매한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선도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 김병기 원내대표나 강선호 사건 같은 공천헌금 이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정말 이건 굉장히 공감할 만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 이슈는 야당이 제기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근데 야당이라고는 지금 사실은 두 당밖에 없으니까 조국혁신당까지 끌어들였는데 조국혁신당이 스스로 박차고 나갔으니까 네. 저는 이준석 대표는 그런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야당의 역할은 톡톡히 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준석 대표를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박 의원이 말한 것처럼 말만 하고 결말이 뭐가 날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드는데 실제로 특검법 발의까지는 안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이 워낙 다수당이고 조국혁신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네. 실제로 결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제가 뭐 지난 8월 달에 나가서 최고위원 떨어졌습니다만 제가 지도부라고 한다면 네. 이런 정도의 국민적인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이슈면 이슈 테이킹을 해서 그 이준석과 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해야 돼요. 네. 거기에 또 한동훈 대표를 같이 동참시켜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준석, 장동혁, 한동훈 네. 이 세 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그 천막 치고 단식 투쟁하는 거예요. 김병기 특검해라. 네. 이렇게 하면서. 김병기 특검 하라. 네. 이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하면 당내 문제도 좀 해결 봉합이 되고 네. 정치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장동훈 대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워낙 뭔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치는 감정을 하는 게 아닌데 네. 제가 여러분들 댓글에 제욕을 합니다만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정치는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른 길을 뚜벅뚜벅 가면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지난번에 사실은 그 전재수 장관 이야기가 나왔을 때 통일교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사실은 그때 한동훈 대표랑 장동혁 대표가 같이 네. 천막을 치고 단식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정치는 타이밍이고 그 이슈를 어떻게 잡아서 정치적으로 그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이게 일파만파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죠. 그러네요. 좀 약간 폭넓은 정치를 하면 오히려 더 이슈가 될 텐데 이제 그게 좀 안 되고 있다라고는 비판인 것 같은데.